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두 배속으로 들으시고 소리를 좀 더 크게 들으시면 좀 잘 들리실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도시 평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평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숨은 보석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약간 부풀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 시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중심이라고 해서 평택의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 고점 대비해서요. 84 타입 기준으로 거의 한 10억까지 뭐 근접을 하면서 평택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근데 뭐 동탄은 저리 가라 하고 뭐 광교까지 넘볼 것 같았던 이 평택의 패기는 최근 들어서 점점 수그러들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심장이 되어줄 뭐 삼성 컨트롤 타워는 무산이 됐고 직원들도 동탄 쪽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평택의 삼성 파워는 뭐 재작년, 뭐 작년만큼 이렇게 막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남사읍 쪽에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거의 뭐 300억 규모, 300억이 아니죠. 300조였나요? 300조였죠? 예, 그 정도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는 뭐 평택보단 용인 이쪽으로 이제 거의 포커스가 많이 가면서 관심이 평택보다 이제 용인 쪽으로 더 쏠리는 듯한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표 후에는 뭐 용인 뭐 사업지 대상지 인근에 뭐 한숲시티라고 있는데 여기는 몇 천만 원씩 호가를 올리기도 했고요. 뭐 여기도 그렇고 뭐 동탄이나 이런 데도 많이 호가가 올라갔긴 했습니다. 뭐 근처는 한숲시티 그 용인에 있는 한숲시티는 제가 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이제 그 옆에 바로 처인성 역사교육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주변 완전 해관데 이렇게 덜렁 한숲시티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한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삼성전자라는 복덩이가 불러오더니까 이제 정말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한 5,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삼성 반도체는 제가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안일했던 제 모습을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 좀 도시 개발을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이제 평택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고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 이쪽에 뭐 이런 가격부터 해가지고 평택의 집값은 좀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 고점 거의 한 10억 가까이 갔었던 단지가 현재 기준으로 한 6억 후반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올해 초에는 5억 9,500만 원까지 뭐 내려오면서 거의 한 4억 가까이 뭐 조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 쪽은 제가 사실 이제 2021년도 하반기쯤에 이제 아파트 쪽이나 뭐 지역 분석 처음으로 하는 그 시기에 한번 쭉 해봤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엉망이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항상 그래도 꽤나 열심히 했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평택을 바라보니까 과연 평택은 최, 최소 이제 몇 배는 이상 오를 뭐 숨은 보석인가 아니면 조금 이제 부풀려진 허상인가 이렇게 좀 양면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삼성파워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이제 평택 쪽에도 은근한 호재가 되고 있는 건 맞고 뭐 이렇다 저렇다고 해도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여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뭐 60km에 달하는 뭐 서울과의 거리 그리고 2025년까지 수요 대비 넘쳐나는 공급량을 보면은 또 주저하게 되고 가치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누구는 평택은 삼성의 도시니까 여기는 대박 입지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누구는 평택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봐야 한다 라는 이런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뭐 누가 맞고 틀리다라는 건 노릴 수도 없지만 여기는 무조건 오른다, 여기는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한 도시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남, 서초, 용산 이런 데 빼고 어느 도시든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입지 대비해서 저평가된 가격이면 좋은 거고, 비싸면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여기는 돌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혹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입지 가치와 가격을 비교 분석하고 뭐 실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용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서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한순간의 의사결정으로 이제 뭐 5년이나 10년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택의 입지 가치와 가격을 간략하게만 분석해 볼 예정이니까 이 내용을 보고 평택에 좀 더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하철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기준으로 평택은 1호선만 다닙니다. 수서로 가는 SRT도 있는데 SRT까지 있다고 해도 굳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평택에서 SRT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도 비용이고 거리도 많이 멀기 때문에 SRT나 1호선 이런 걸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서울의 배후수요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GTX-A나 C노선을 평택으로 들어올 수 있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건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라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가동되고 인력들이 많이 추정되고 나서 그 여부를 살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평택의 꾸미자 미래인 삼성전자인데요. D램, 낸드, 파운드리 등 이런 거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평택에 현재는 있는 것입니다. 총 6개의 공장이 있는데 현재는 1, 2공장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개까지 공장을 합하면은 협력업체 포함해서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죠. P3는 23년, P4는 24년, P5는 25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가동되면은 확실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58만 명 수준인 평택의 인구는 향후는 100만 명은 좋게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평택을 완벽한 자족 도시라고 보기는 무리란 시각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택을 수도권으로 보기보다는 서울과 나름 가까운 지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평택은 청주보다는 조금 좋지만 천안보다는 좀 비슷하면서 좀 못한 수준으로 평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일자리 교통망보다는 학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도 현재 학군 상황이 엄청나다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는 아니고 좀 지방에서 좀 괜찮은 곳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편입니다. 부동산 입지 전문가로 유명하신 램군님의 평택 분석 영상에 따르면은 약간 평택을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지방의 한 선상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내용에서 이제 평택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택역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북쪽이나 이제 같은 생활권이 이어지는 저기 안성 쪽으로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점점 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권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정리나 평택역 주변의 상권은 술집, 모텔이 공존한 상권이라서 거주하기에 그렇게 쾌적한 상권은 아니고 상권을 볼 때 일반 상업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적 편집도상 준주거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들에는 이제 학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를 좀 챙기라고 팁을 주셨네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하는 쪽, 제가 또 관심이 많이 있는 청라 쪽에 있는 단지와 이제 평택 쪽, 이제 고덕 국제신도시 쪽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청라 제일풍경채 에드앤파크, 여기는 거의 청라에서 한 2, 3위 정도 하는 아파트죠. 여기랑 이제 평택 고덕 파라곤, 평택의 대장 아파트, 요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시세도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억 후반대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뭐 5억 후반대에서 뭐 6억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팔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평택을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문가분도 계셨고, 이제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평택을 엄청 띄워주는 전문가도 계셨어요. 뭐가 맞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 화랑기이던 불황기이던 입지를 바라볼 때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좋아질 미래만 바라보며 베팅하는 관점을 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덕 쪽에 일자리가 하나씩 들어오고 그에 맞춰 새 아파트도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경기도로 봤을 때 중하위권 시세에 머물고 있는 평택이 최소 중상위권, 뭐 중위권, 최소 중위권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상한선이 뭐 진짜 뭐 광교급 된다거나 뭐 서울급 된다거나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고덕 신도시 국평 기준으로 뭐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대 하는 가격이 뭐 나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이고요. 뭐 5년이나 10년 뒤 중장기적으로 평택에 머물러야 할 분이라면은 변화하는 평택의 미래를 꿈꾸면서 뭐 시세 차익도 역시 누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 뭐 제 글이 의사결정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바탕으로 좀 더 평택을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